자, 이제 협회 관련한 쟁점 보겠습니다. 협회 작년에 두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협회하고 공제사업 같이 묶어서 하나의 주제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협회 설립 절차 등 관련해서 최근에 숫자 물어봤죠. 3612라고 하는 거 숫자 가지고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를 성립하는 과정, 설립하는 과정은 먼저 정관 작성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라고 하는 거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인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설립 등기.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하여튼 과거에 한참 나오다가 요즘에 안 나오다가 30회 때 다시 숫자가 괄호넣기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출발점 3 시작하고요. 창립총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해야 되죠. 그래서 600인 이상의 창립총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100인 이상, 나머지 시도 단위에서는 20인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300인, 600명, 100명, 그 다음에 20명. 해서 3612, 이런 순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숫자 헷갈리니까 3612라고 하는 거, 이게 동의요건 등에 관한 협회 설립에 관련한 숫자들의 모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국토부 장관의 소관사무, 협회, 공제사업, 그리고 거래, 정보, 사업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지요. 그래서 설립인가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러면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된 사무소 소재재 등기해야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보니까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이 법에 미처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해서 3612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뭐 근으로 가요.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사실 공부할 때 제일 까다로운 거, 문제 풀 때 어려운 게 지부와 지회. 이게 이제 섞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부는 시도 단위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시, 군구 단위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회는 시도 단위에 지부 둘 수 있고 시군구에 지회 둘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신고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부를 설치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지회라고 하는 것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소위 등록관청, 시군구청장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짧은 지문이라서 치고 나오는 지문 해서 자,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별 영향가도 없는데 툭툭 치고 나오는, 이게 이제 이 협회 파트가 지문이 전반적으로 길거든요. 짧은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의 편의를 위해서 자, 분설을 해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자, 길어. 그런데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협회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협회에 관한 주제가 되게 돼요. 해서 요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래서 뭐 설명드리는 건 간단해. 근데 실제 공부하실 때는 지부, 지회가 그렇게 헷갈려요. 해서 지부, 지회. 해서 앞쪽이 비읍이고 뒤쪽이 후잖아. 그래서 시도, 시군구 이런 순서로 가니까 지부가 위에 있고 지회가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만드셔야 돼. 막연하게 그냥 지부, 지회 이렇게 가시면 나중에 옳게 구성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틀리게 구성하면 겁나 짜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협회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은 어디서 공부하셨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주제에서 이슈를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 관련해서 보증의 설정, 보증 등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해서 115페이지 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보증보험은 민간회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라고 하는 것은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외 경우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3개 있다고 그래서 법인인 기업 공익중개사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 1억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두 번째 이슈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손해배상을 했을 때 바로 계속 중개업 하려면 뭘 해야 된다? 15일 이내 보전을 해야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바로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보증의 설정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이제 공제와 관련한 주제들을 몇 개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공제 규정을 제정, 이 약관입니다. 그래서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할 때 누구한테? 바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제 누구 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거. 해서 협회에서 이 공제 업무를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자, 임기 2년이고요. 1회 안에 연임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던져주는 질문. 그리고 굳이 포인트가 되는 것은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험 지문을 구성했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협회 직원이 아니라 전문가를 위촉을 해가지고 이 공제 업무를 통제 등을 하겠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회의 관련한 주제는 별거 없죠. 근데 사방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떻다? 의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제 사업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요즘에 잘 내지 않는다.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공제료 수입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에서 개공등한테 일정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얻었다. 바로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둘 거. 뭐냐면 공제료 수입액을 받아가지고 항상 은행에 묻어둘 건 아니고요. 투자 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중개사고가 터질 걸 대비해서 얼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책임 준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전용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얻어야 된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사고 터졌을 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책임 준비금으로 자 이렇게 미리 보전을 해둬야 되고요. 작년에 엽기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공시가 출제가 됐었죠. 해서 3개월 이내에 어떻다? 공시해야 된다. 문장 다 보시면 안 돼. 어려워요. 3개월 이내에 어떻다?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자 공제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수입도 있을 테고 사고 나서 중개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해서 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1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3개월 이내에 어떻다? 공시를 해야 된다. 작년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주제가 3개월 이내 공시 잘 안 내다가 냈던 처음으로 나왔던 주제가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 벗어난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최소한 기존에 나왔던 거라도 정확하게 소화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실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7년 동안 2번 나왔던 거 개선 명령 거기다 제목 달아놨어요. 변보손이라고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명령 이름이 뭐가 있다? 변경 명령, 보유 명령, 손실 처리 명령에서 변경 보유 손실 처리, 변보손을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변보손을 명할 수 있다. 문장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2번 구성해야 되는데 박스형으로 보통 나오죠. 그래서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것, 명령할 수 없는 것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자세히 보지 마시고 변경 명령 있습니다. 보유 명령 있습니다. 손실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보손을 갖고 두 번 답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다를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 주체 갖고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공제 등에 관련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과태료 얘기할 때 지금 정말 줄줄줄 외웠던 항목이지 변보손 어떻다 명할 수 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체계를 잡아내야 된다고. 이걸 자연스럽게 그렇지 협회라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한다. 자격 등에 관한 주제, 교육에 관한 주제는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 신청 수리하고요. 신고 수리하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 이렇게 뼈대를 자꾸 잡으셔야 돼. 공인중개사법 체계 안 잡으면 개판돼 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 반납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등록증 반납은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이게 이제 체계가 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등록관청이 교부에 있으니까 반납은 누구한테? 등록증은 등록관청한테 반납한.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회 관련해서 작년에 2문제인가 3문제 구성이 됐던 겁나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문제를 내주면 좋은데 이놈들이 문제 낼 때 귀찮으니까 특정 영역에서 2문제, 3문제 깔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해서 이 정도가 협회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